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떤 과로입니다. 우리는 부산과 경남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회 문제를 여성 노동자 지역민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석해 보려고 팟캐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애초에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잖아. 애초에 윤석열 뽑지 않았으면 좋았잖아. 라는 하등 문제 해결에 도움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속은 시원해질 말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말 속에서 사회 문제를 통찰하는 시선이 분명히 자리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원래 우리 3명을 모아준 분은 사실상 그 애견카페 사장님이셨어요. 그 한 프로젝트에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루이 52세님하고 절 섭외해 주신 덕분에 우리 3명이 꽤나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겠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뭉치자고 했습니다. 뭉치자고 했던 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 3명 안으로 끝나는 게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여주고 들려줄 곳이 우리들의 말이 좀 어딘가에 좀 들리면 더 좋겠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와 명칭이 어떤 과로인가? 제가 지금 너무 저 혼자서 다 떠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가제로 일단은 어떤 과로 어떠시냐 했더니 다들 좋아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셨고요. 제가 생각했던 과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는 연극 대본에 있는 과로였습니다. 거기에 사이 이렇게 숨을 좀 잠시 쉬라는 뜻도 되고 거기에 침묵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이 아니고도 여러 그 작가가 숨겨놓은 의도를 이제 괄호에 많이 넣어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괄호라는 의미가 되게 좋겠다. 또 연극 대본에서뿐만 아니라 요즘에 글 쓸 때도 참 괄호 안에 또 다른 의미나 숨겨진 의미를 많이 넣는 것 같아서 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좀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떤 괄호라고 제안했고요. 그 괄호가 평소에 많이 쓰는 그 괄호 말고 그 수학에서 쓰는 집합할 때 그 괄호인데요. 그게 이제 집합에 그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 괄호를 쓰면 중괄호? 네, 중괄호를 쓰면 그 안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3명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집합도 되지만 연대의 의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상징을 한번 넣어보는 어떤 괄호였습니다. 그럼 앞서 말했듯이 부산 경남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고요. 저희는 그 별칭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활동명 말씀해 주시고 자기소개 자유롭게 왜 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안 해주셔도 되고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루이 52세입니다. 예, 제 별칭은 하루살이에서 나왔고요. 예, 52세는 그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삶의 고난을 좀 숫자로 표기하고자 제 삶에 이 별칭을 지은 게 52살에 지었기 때문에 52세로 붙였습니다. 근데 지을 때 나이가 기준이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루이 52세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견카페 사장입니다. 왜 애견카페 사장님이시죠?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 당시에 동물농장을 보면서 강아지들과 함께 평생 생활하고 싶다. 그래서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애견카페 사장님이 딱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견카페 사장님이 제 장래희망이 되었고요.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또 다른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강아지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지금은 반려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강아지들 아주 묘하군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설가 지망생인데요.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 이게 한강의 그 노벨 문학상에 표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저의 꿈이 소설가였기 때문에 이번에 별칭으로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장님과 루이 52세님께서 저를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시기로 해서 덥석 물어가지고 그럼 작가님이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안자여서 제가 한번 대화를 팟캐스트에서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그 정해져 있긴 했지만 제가 그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이 지금 현재 12월 6일 기준으로 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령을 딱 선포하는 순간에 이거 어떤 과로에서 얘기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카톡방에다가 얘기했는데 그 순간 너무 제가 소시오패스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 국가 비상사태인 상황이고 사실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야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이 약간 좀 처음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식의 생각이. 그래서 네. 어쨌든 저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10시 30분, 2일, 12월 3일이죠. 네.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당시에 뭐 하고 계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한데, 네. 저는 그때 사실 교육 자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랐어요. 아예 자료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모르겠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11시 좀 넘어서였거든요. 그래서 야 텔레비전 봤나 이래서 왜? 그랬더니 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으라 이라고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그 순간 진짜 체온이 확 내려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엄청 공포가 들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상황을 귀로만 들었지 내가 살아생전에 그거를 내 삶에서 느껴보리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사실 실감이 좀 안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친구들에게 맨 처음 가짜뉴스인가 싶어가지고 그랬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무섭고 춥고 그래서 친구가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해서. 그리고 그때 가짜뉴스가 뭐가 떴냐면 내일부터 당장 11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통금이 있다. 11시까지. 그래서 잡아간다. 이렇게 가짜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얼른 싸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도 아니셨구나.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진짜 그것도 교육자료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른 집으로 가서 또 막 이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네. 저는 딱 그때 잠들고 있던 때여가지고 그 당시를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 당시에 뭔가 딱 즉각적으로 감각하지 못했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래서 제가 새벽 한두 시쯤에 살짝 그 깨가지고 뭐 단톡방에 뭐가 막 올라오고 막 한 걸 봤어요. 제가 그때 텔레그램을 주로 쓰다 보니까 텔레그램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맞아요. 엄청 많이 오고 그렇게 됐던 건데 어쨌든 거기서 뭔가 있네, 뭐라 하네. 근데 이게 장결에 제대로 보진 못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7시인가 이미 사태가 다 정리가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짚어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일단 요새는 유튜브로 제일 먼저 검색을 많이 하니까 유튜브를 뜨자마자 이 계엄 사태에 대한 게 아니라 뭔가 그것과 관련해서 올라오는 그 이재명의 이재명이 바로 라이브 켰거든요. 네, 맞아요. 라이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 알고리즘으로 먼저 막 오면서 약간 이걸 감각하는 게 좀 순서가 많이 뒤바뀌어가지고 좀 이게 뭔가 좀 진짜인가? 이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지? 점점 이게 좀 많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걸 감각하는 게 너무 좀 아쉽다. 근데도 좀 여전히 사태가 뭔가 정리가 된 느낌은 아니어서 아침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텔레그램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많이 가입한 거 보니까 뭔가 이 카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보고 민간 사찰하고 한다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건가? 하는 그 감각은 딱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나? 2024년이? 연말인데 뭐 하자는 거지?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텔레그램 가입자가 늘었다는 거는. 예. 제 텔레그램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새로 텔레그램 가입했다고 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때가 돼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 영향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도 일터에서 다들
뭐 일부 몇 명이 텔레그램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그런 얘기 하긴 했었거든요. 텔레그램 사용 안 하세요? 저는 사용하죠. 오, 진짜요? 네, 소통할 일이 그걸로는 없어가지고 몇 명 물어보긴 하는데 그냥 안 씁니다 이러면 다들 카톡으로 그냥 바로 소통해 주셔가지고 저는 쓸 일이 없었습니다. 아, 텔레그램을 쓰시는 저는 거의 2017년? 8년부터 일할 때 일터에서 쓰세요? 일터에서 주로 거의 모든 공식 일터는 다 텔레그램으로 사용하고 다만 텔레그램이 좀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단톡방을 사용하지만 업무는 거의 지금은 다 저희는 텔레그램으로 다 사용해요. 사장님도 맞아요. 저도. 왜냐면 텔레그램이 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좀 계속 저장이 되다 보니까 카톡은 거의 한두 달 이후면은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네네 좀 맞아요. 불편한데 텔레그램은 그런 기간 상관없이 언제든 다운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맞아. 자료 보관소로 엄청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진이든 문서든 뭐든. 아 그랬구나. 네. 갑자기 텔레그램 얘기로 예. 다음에 네. 얘기, 네네네. 저도 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텔레그램 하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너무 가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령 네네. 얘기를 그래서 저도 그 텔레그램을 쓰자고 한 게 이제 일터 카톡방이었는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 한 속보 뜨고 2분 뒤에 1분 뒤에 그러니까 속보 거의 뜨자마자 바로 그 카톡방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이래서 이 선배가 무슨 말씀하시 자기가 하겠다는 거가 무슨 자기가 선포하겠다는 거가 그래서 근데 그럴 리가 없으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2분 전에 속보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연합뉴스에서 한두 문장밖에 안 뜨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라이브로 보고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오십시오 국회로 오십시오 이런 것도 보고 그런 거 보면서 막 여러 모든 방송사랑 유튜버들이 다 그때 라이브를 생중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 돌아가면서 보고 저 보통 시사인의 유튜브를 가끔씩 보는데 거기에서 한 11시 40분쯤에 방송을 막 긴급 방송을 하더라고요. 막 방금 씻고 나온 사람들 막 다들 막 약간 막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막 이게 무슨 일이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보면서 처음에 사실은 술 마시네 이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실감이 안 났을 때 그 얘기가 들었는데 이게 이 비상계엄령이 뭐 1호가 뭐 1호다 그러고 뭐 1호를 막 법령을 막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이제 언론 통제된다 뭐 정치 활동하지 마라 그래서 기사에서 도의회 경남도의장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어떻게 할 거냐고. 왜냐면 정치 활동이 안 되면은 경남도의회도 멈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그냥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막 국회의원들 막 담 넘어가지고 막 싸우고 막 계엄군들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보고 윤석열이 너무 독재를 하고 싶구나.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6일인데 이제 더불어민주당만 한 게 아니구나. 야당 6개에서 탄핵 소추안을 이제 냈고 이제 오늘 아니면은 뭐 내일 중에 뭐 결의가 돼가지고 탄핵을 하니 많이 근데 그 와중에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한다. 근데 또 오늘은 또 한동훈 당대표가 뭐 그래도 뭐라고 했었죠. 직은 좀 멈춰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했거든요. 왜냐면 한동훈 당대표를 이제 체포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 것 같으신지 또 좀 짧게 여쭤보고 저희의 진짜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들었던 건 어쨌든 윤석열이 한동훈에게 SOS를 쳐서 그렇게 예전에는 한동훈이 국어를 했지만 지금은 윤가놈이 그렇게 한동훈한테 국어를 막 해서 2시부터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6까지만 제가 듣고 왔었거든요. 듣고 오고 그 다음에 제2차 개헌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본의회가 오늘 할 수도 있다. 그까지 듣고 왔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녁에 촛불을 들러 가야 되나. 요즘에 촛불 들지는 않던데. 네, 촛불 안 들고 네네. 그냥. 이따 8년 전에 박근혜 퇴진할 때도 딱 이렇게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지금의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
그때 박근혜가 퇴진됐을 때 그때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일이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이번에도 잘해야 되는데 별로 잘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사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 사실 아직 파악이 잘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2차 나올 수도 있다고 거기까지는 어디서 흘러 들었긴 했는데, 이걸 아침에 뭐 PD수첩 보면서 막 파악하려고 했는데, 그 PD수첩에서 긴급하게 찍은 걸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그 국회 안에서는 되게 상황이 되게 좀 긴장감이 엄청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좀 사실 처음에는 윤석열이 대통령 그만하고 싶었나? 왜 이렇게 극악의 방법으로 우리 둘이 되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구나. 좀 심각하게 저도 생각을 하려고 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서 왔으니까 부산에서도 뭐 이렇게 집회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찾아보게 되고, 왜냐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반응이 서울에서 찍은 영상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저희 부산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좀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원래는 지역에서는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 이제 그걸로 이제 모이고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시민들의 반응이 아직은 뭐 되겠나 약간 이런 거였고, 그 12월 3일 이후에 12월 3일 새벽이었죠. 새벽에 그 난리를 피고 12월 4일 오후 5시에 창원시청에서 열리는 그 집회에 갔었거든요. 다들 이제는 끝장이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가 느꼈을 때. 그 이제는 끝장이고 내려오자 뭐 이런 분위기고, 분노도 있었지만 분노보다는 뭐 때가 됐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저는 읽혔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하고는 아무래도 저희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일상도 조금 보내기도 하고, 네, 그랬었죠. 부산도 그렇겠지만 창원도 부산이나 이렇게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앞에 명태균 관련해서 근데 이게 쌍 붙였잖아요. 그래서 창원은 네. 뭔가 좀 더 이야기할 것들이나 그렇죠. 네. 그 공교롭게도 그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 여부가 결정된 날이었습니다. 전날 아니다. 구속 기소 여부가 결정된 게 12월 3일 오후 6시쯤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치 방송들에서 다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겠노? 나중에 뭐 김건희 여사 수사까지 이어지겠나?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다음 거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데 10시에 그렇게 뜨니까 그 명태균의 이야기가 쫙 다 묻혀가지고, 그래서 저희 지역이니까 지역 뉴스를 좀 보면은 명태균 씨가 법률 대리인 통해서 뭐 메시지 남기고 뭐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잘하라고, 근데 그 비상계엄령 사태는 잘 몰랐다 뭐 이런 뉴스가 뜨긴 하는데, 네, 그 명태균의 구속 기소 여부가 조금의 마중물 역할을 했을까? 좀 두려움을 느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기는 들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오늘의 저희들의 진짜 주제는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집 그리고 차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저희가 첫 번째 미팅 했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평생의 고민인 것 같아요. 집은 특히. 차는 사실 뭐 중고차를 사면은 가격을 천차만별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또 집은 또 1인 가구는 또 2년마다 한 번씩 전세면은 뭐 옮겨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또 사장님이 최근에 이슈가 있으셔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그때 11월에 만났을 때는 집 이사를 가셔야 되고 차를 더 이상
더 이상의 빌리는 건 그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 좀 네. 공유해 주시죠. 집은 사실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 부동산을 가진 않았고요. 내년 2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사실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오래된 주택이기도 하고 할머니께서 주인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아마 연장은 가능할 텐데 제가 여기서 산 지가 지금 총 합하면 약 9년 정도? 9년까지는 안 되겠다. 한 집에서? 7년? 8년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합하면. 중간에 한 2년 정도 원룸에 갔다 오긴 했지만 예, 그래서 조금 집을 이제 바꿔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우스메이트가 있어서 이제는 조금 다시 홀로서기를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반려묘랑 따로 나가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고 올 한 해 제가 부산과 창원을 많이 오가게 되면서 동료분 아는 분의 차를 빌려 타서 이제 오가곤 했었는데 그 차가 조금 경차다 보니까 이렇게 오갈 때 다리 한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엑셀을 밟고 또 이 차가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결국에 차가 아니다니요. 그래. 제가 그 차를 오라고 했는데 차가 아니다니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빌려 타고 있습니다만. 아, 네. 예. 아니 내가 편하려고 자동차를 못 내. 내가 너무 힘들어. 결국 내 몸을 결국 쓰고는 마는 거죠. 네. 그쵸. 약간 차가 힘들긴 해가지고 내 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날 빌려도 될까요? 뭐 또 갔다 와서 좀 피곤한데 그냥 주유소도 내일 가면 되고 막 이렇게 안 채워넣어도 되고 뭐 물론 편하게 해도 되겠지만 양해를 구하고 근데 더 편하게 그냥 언제든 출발할 수 있고 언제든 갖다 놓을 수 있고 좀 이렇게 시간 조절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제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집도 옮기는 김에 차도 마련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때 했었어요. 특히 그 창원과 부산 그리고 다른 지역을 좀 오갈 때가 많았던 11월에 그 생각을 많이 했고 네, 저희가 그때 미팅을 했었죠. 네. 그리고 2주가 지났나요? 그렇게밖에 안 지났나요? 20밖에 안 지났어요? 2주밖에 안 지났나요? 오. 그 사이 짧은 시간에 저는 집에 올인을 하기로 아. 마음을 그때랑 다르다. 많이 다르죠. 근데 왜 차에 엄청 이렇게 꽂혀 있었잖아요. 새 차를 그때. 사야겠다. 응. 차 종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심지어. 그럼요. 제가 오랜 시간 갖고 싶어 왔던 모델 XM3 아르키나 예. 사실 그때는 너무 이 차 가격이라든지 이 차를 만든 회사의 방향이라든지 미래라든지 그런 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생김새 그럼요.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 XM3가 승용차 같은 일반적인 뭐 아반떼나 그런 이제 저희가 자동차를 그릴 때 흔히들 그리는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제 그게 SUV로 조금 더 높게 자체가 올라와 있고 또 짐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 차가 되게 예쁘게 보였어요. 귀엽게 보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과도 좀 알맞게 쓸 수 있는 용도인 것 같고 그래서 좋았는데 오가다 보니까 이제 제 차를 마련해야 될 때 이 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르노 삼성이 XM3를 단종시키겠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좋은 차를. 네. 야, 보통 다른 물건이면 저희가 단종시키면 빨리 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상한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차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그럼요. 큰일 납니다. 예. 단종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단종? 당장 사야 해. 그러니까 리미티드 에디션이 예. 처럼 느껴져가지고. 주변에서 다 말리길래 왜 말리지? 리미티드인데? 심지어. 예.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차는 빌려 타면 되고 한두 번씩 탈 건데 제가 매일 타는 것도 아니고요. 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365일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그 공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차는 얻어 타면 되고 집은 뭐 집도 사실 얻어서 살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집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지금은 차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오늘도 빌려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 오면서 승차감 좋다.
자기 체면. 예. 오른쪽 다리 아픈 거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운동하면 돼. 긍정적이다. 예. 사람이 긍정적으로 그럼요. 바뀌네요. 네. 그래서 오면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길 마음 먹고 풍경 좋다. 갈 때 봐라. 이런 거 빌려서 타면 돼. 굳이 내 차 없어도 다 볼 수 있는 풍경이야 하면서 왔습니다. 네. 그 차 빌려주는 분은 되게 프리하게 해주시나 봐요. 그럼요. 오. 그래도 되게 무던하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좀 편하게 타라고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직장인인데 직장이 좀 멀어가지고 평일에는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평일에 이제 편하게 차를 타라라고 하셔가지고 대신에 제가 주말에는 좀 빌리기 어려운 네. 네. 제가 일할 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긴 하죠. 아. 근데 주말에는 전혀 못하게 되니까 약간 주말에 저도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드라마 가고 싶은데 그때는 못 빌리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차를 타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사실 저는 일 때문에 차를 제일 많이 몰고 놀 때 이제 만약에 친구들하고 뭐 어디 충청도에 사는 친구 집에 갈 때 이제 가버리는 거죠. 제가 쉥 몰고 가고 약간 이런 게 자율성이 생겨서 되게 좋긴 하던데 사실 차를 사는 게 집과 차를 같이 고민하는 게 돈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제일 크죠, 사실은. 제일- 결정 요인에. 그럼요. 그리고 첫 차면 또 보험료도 엄청 많이 나갈 것이고, 그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갑자기 엄청 많아지는 거죠. 제 생각에 한 100만 원 더 한 달에 그렇게 더 들지 않을까요? 한 달에? 왜냐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보험료 1년에 한 200 맞아요. 넘게 내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내고 한 100만 원은 오바인 것 같습니다. 주유비하고 네. 하면 어쨌든 최소 3, 40은 그래 맞습니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면 그러게요. 카페가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야. 들쭉날쭉한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더 이상 차를 고민하는 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한편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알아보면서 하다 보면 뭐 1, 2년 안에는 그래도 중고차나 이런 것 작은 거라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예, 잘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실 너가 그래서 집을 구해서 들어가는데 그 집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답이 없다. 맞아요. 요것은 나에게 사치였구나. 예. 그래서 좀 깔끔하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무엇보다도 네. 그 단종된 게 좀 크기도 했고요. 누나 상상한테 감사해야 되나? 그때 고민하셨을 때 집을 그 직장 근처로 할 것이냐, 직장보다 조금 더 먼 곳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멀리 하고 그러니까 직장이랑 집을 먼 곳에 구하시고 뭐 차로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집은 그러면은 또 조금 직장하고 가까운 곳으로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집도 제가 직장에 있는 곳이 그나마 좀 집값이 비싼 곳이더라고요. 그나마가 아니구나. 예, 그 중에서 꽤 비싼 곳이라서 집도 조금은 외곽으로 갈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라고 하던지 뭐 자전거를 타고 20분이라든지 뭐 그 정도는 이제 괜찮겠다. 제가 그동안 집과 직장의 거리가 한 2, 3분 정도로 굉장히 평온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걸어서 이상분이요? 예, 걸어서 2, 3분이요. 그래서 좀 더 나에게 걷기라는 이 운동이 필요한 걸으면서 음악도 듣고 뭐 팟캐스트도 듣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좀 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돈이 굉장히 크고 예. 그런 게 좀 크고 그리고 아까 그 차를 제가 XM3를 원하게 된 게 지금 경차를 몰다 보니까 이 SUV에 대한 이 갈망이랄까요? 좀 더 큰 차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욕망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도로 위에서 경차를 모는 30대 여성? 네, 맞습니다. 안전담보가 어렵죠. 네, 그럼요. 너무나 이게 약간 지역 비하는 아닌데요. 약간 부산에서 창원을 오갈 때, 창원에서 부산을 갈 때, 이럴 때 이 자동차들이 바로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혹은 칼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경차로는 더 이상 나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그럼요. 없다. 그래서 SUV를 생각하게 된 거고
네. 요새 보니까 도로에 SUV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쵸. 운전하니까 사실 좋다고 소문나 있잖아요. 높아가지고. 시선이 어쨌든 높으면 넓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네. 아까 그 경차 얘기 하셨었잖아요. 제가 지금 차는 아닌데 이전 차를 경차로 몰았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되게 초보 운전 글씨도 좀 귀엽고 그 옆에 곰돌이 같은 스티커도 예쁜 거 붙이고 이제 다녔어요. 처음 운전하는 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다녔다가 진짜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상황을 다 겪었어요. 칼치기 뭐 조금만 느려도 바로 경적음 엄청 많이 울리고 그리고 한때 이런 적도 있었어요. 김해로 들어가려고 하는 나들목에서 엄청 막혀 있었거든요. 그때가 딱 제가 퇴근 시간에 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깜빡이를 넣고 그 대열에 저도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합류를 딱 해가지고 멈춰 있었어요. 깜빡이를 켠 상태에서.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 사실 나들목 고속도로잖아요. 근데 제 차로 누가 노크를 한 거예요. 똑똑똑. 그래서 너무 기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왜냐면 미친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깜빡이를 켰는데 못 보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저씨가 돌아갔어. 그때가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이후로 너무 그 상황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이 차주가 제 뒤에 있던 차주가 내가 이런 말 진짜 안 하고 싶지만 여자인 걸 알았구나. 그리고 젊은 여자라는 걸 알았구나. 그러니까 여기 직접 찾아와서. 네, 제가 롤스로이스 탔어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깜빡이를 안 넣고 넣어도 넣어줍니다. 어디 내가 차가 아무리 경차고 좀 많이 끓기기로서니 그래서 저는 몰고 다니는 차가 여자는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에. 루이님은 일터에서 운전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사무실 차가 승합차거든요. 12인승. 그래서 저도 예전 직장에서는 1톤 트럭을 이렇게 그냥 몰았고 스틱을 운전을 했었고 여기 이제 직장 오면서 승합차. 그래서 여전히 높은 차에서는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가용 차가 저한테는 아주 힘든 운전 차량입니다. 네. 그래서 자가용은 제가 키가 또 작으니까 시선이 엄청 짧아져가지고 승합차나 트럭에 비해서 차량의 앞부분은 길고 그래서 그렇죠. 주차하고 이럴 때도 엄청 계산을 막 다르게 해야 돼가지고 저도 한 번씩 렌트해서 차를 사용하면 가능하면 뭐 티볼리 정도라도 좀 해가지고 높은 시선에 익숙해져가지고 근데 승합차를 타도 사실은 차가 그리 좋은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큰 차들은 진짜 작은 차 그냥 어떤 차든지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요. 큰 차들은 옆에 차가 가면 속도도 엄청 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 바짝 붙을 때 엄청 긴장하거든요. 나 제 규정 속도로 가고 있는데 걔 나보고 어쩌라고 막.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어제부터 가든가 그렇게 하면 내보고 막 진짜로 막 위협을 주면서 저는 그래서 운전하면서 소형차는 안 몰아봤지만 어쨌든 이 상대적으로 큰 차의 위협을 느낀 적도 많고 특히나 뭐 운전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트럭이나 이런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량이 커서 그러는지 되게 이런 넘치는 자신감 이게 저희한테는 엄청난 위협으로 그럼요. 와닿아가지고 안전운전이 진짜 옥수 당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서로를 위해서라도 그런 거는. 그 경차 모셔서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큰 차가 엄청 빠르게 지나가면 살짝 흔들리잖아요. 예, 흔들립니다.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그 흔들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차를 살 때 조금 뭐 자기 경제 상황에 무조건 맞춰야 되긴 하지만은 웬만하면 조금 경차보다는 그 경차 어쨌든 한 승용차는 그래도 전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소형차라도. 소형차. 네네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고차를 사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사장님께 1, 2년 뒤에라도 사실 수 있으니까 추천드려 봅니다. 네, 사실 경차가 생각하면은 고속도로 반값이고 굉장히 싸잖아요. 맞아요. 주차도 그렇고 이점이 용이하고 많죠. 골목 주차도 그렇고. 그런데 이 도로에서 나의 목숨을 지키려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경차는 조금
힘들겠다. 왜냐면 아까 그 주변 옆에 차가 지나가면 흔들린다고 하셨지만 차가 지나가지 않아도 아, 내가 가면서 예. 혼자서 막 이렇게 예. 장으로 100만 넘어도 흔들릴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살짝 예, 알겠습니다. 알죠. 알겠습니다. 예. 3명 이상 못 하잖아요. 안 나가. 내가 스스로 무서워. 예, 예. 계기판을 보면 120 넘어가고 막 이러면. 아, 무섭죠. 진짜로. 그 요새 근데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겨울이 되니까 생각나는 게 그 헨따라고 하시죠? 헨따 요런 것들 뭐 자동화. 예. 우리 사무실 승합차에 맞다, 없습니다. 아 근데 루이님 운전을 되게 전 처음에 되게 놀랬던 게 저희 부산에 저희가 한번 초대 드렸을 때 한번 오셨을 때 차를 몰고 오셨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여기 주차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딱 봤는데 와, 그 스틱 아닙니까 선생님? 아, 스틱은 아니에요. 스틱 아니에요? 예. 근데 그 큰 차가 이 오르막길에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미짜겠습니까? 자리가 없는데. 부산이 좀 그렇지 않나요? 좀 더 예. 창원도 주차할 때 참 없지만. 그렇긴 한데 제가 요런 차를 이 오르막길에 주차를 한다는 것이 보통 용기. 보통 아니다. 이 현대를 경력이. 믿습니다. 현대자동차거든요. 현대의 기술력을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주차 실력이 참 운전의 반인 것 같아요. 저는 운전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일 많이 끌고 먹잖아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차 끌고 먹을 때가 주차할 때가 제일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전차 그 경차가 옆에 쫙 다 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끌켰는데 이제 녹도 쓰른 거예요. 그래서 다들 보면은 약간 제가 보면 불나는 바퀴 쪽에 불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형태로 긁혀 있어가지고 녹이 쓸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주차 그리고 이제 좁은 데 다닐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저도 큰 차 모시는 게 되게 좀 부럽달까요? 신기하달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또 선생님은 아니 루이님은 또 낮은 차에 대한 네. 또 어려움이 또 있으시고 무섭습니다. 저는 낮은 차가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높은 차 이왕 다음에 사실 거면 저는 높은 차, 높은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차량. 차가 거의 정해지셨어요 거의. 지금 추천합니다. 조만간 사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돈만 모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또 돈만 차도 모으면. 다 은행 캐피탈로 저도 캐피탈로 샀는데 결국 제 돈으로 다 모아서 살려면은 못 사는 사죠. 거죠. 못 사죠. 결국 예. 차나 집이나 이번에 주제가 또 다 그렇네요. 정말 내 돈으로 사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내 돈이 아닌 것들 또 그런 게 주거랑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이렇게 모는 차인데 기능을 진짜 이거 엑셀하고 핸들하고 뭐 기어 이렇게 뭐 이거 말고는 이 비싼 차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모르고 타는 것 같다. 맞아요. 예. 뭐 엔진이 고장나도 방법이 없고 그쵸. 차 갑자기 멈추면 그냥 바로 누군가를 부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어디 이렇게 효율이 낮은 차를 내가 몰고 다니는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 이 정비소 같은데 이제 우리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 정비소 분들을 다 이제 전문가시고 이제 뭐 잘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자는 알로 봐. 젊은 여자가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무지한 인간 하나 또 왔구나. 네. 생각하죠. 네. 아니 그 사실 자기가 알려줘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당연히 알려줘야지. 근데 약간 되게 나는 전혀 처음 들은 말 쓰면서 이게 이렇게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는 뭐가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야 된다고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냥 엔진이 고장 났습니다. 엔진이야 뭐 쉽지. 근데 막 되게 어려운 걸 얘기하면서 뭐 라인이 영어야 또 다 무슨 라인이 고장났으니까 90만 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고장난지 알아야 90만 원 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뭔데요? 라고 해도 그래서 저 차를 바꾸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새 차 타면은 당분간은 이런 일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엔진 오일도 금방금방 갈으래요. 뭐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14만 원, 15만 원 드는 거를.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쓰게 되는 가장 큰 게 전 차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주 쓰면서도. 작가님한테는 현재. 네, 그렇죠. 그래서 정비소를 잘 안 가게 됩니다. 세차도 잘 하지 않아요. 지금 새똥이 너무 많이
심각하다. 나무 아래에다 대면은 왜 그 열매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막 맞아요. 그런 것도 좀 너무 많이 있는데 차에 돈을 막 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들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비소에서 조금 그때 얘기해 주신 게 여성 정비사들 네네네네. 많진 않지만 네. 그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죠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차도 가끔씩 뭐 점검도 받고 좀 오래 타고 안전하게 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나. 맞아요. 저도 사실 사무실 차량 와이퍼 갈 때도 이 와이퍼를 한 번도 안 갈아봐 놓으니까 어떻게 갈지 몰라가지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그래서 와이퍼 2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주차장에서 그걸 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짜 그 이후로 또 안 갈아가 또 몰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엔진오일 이런 거 보면 그 남성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네가 사서 그냥 갈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차량은 모는 것밖에 몰라. 전진, 후진, 주차, 주유까지. 나머지는 진짜 맞아요. 보험사에 기댄 삶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생명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차량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얼마 전에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여성 정비사 이렇게 넣어서 찾아봤는데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 외제차 관련해서 이제 정비 일을 하던데 어떤 경우에는 고객이 대놓고 이야기를 한대요. 난 남성 정비사가 내 차 봐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럴 때 엄청 이 일을 하는데 조금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여성이라서 남성과 다른 신체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남성 정비사와 비교했을 때 나의 노동력이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받는 그런 게 싫어서 아파도 이야기하지 않고 일한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 놓은 유튜브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 2년 전인 것 같던데 그럼에도 그 여성이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그렇네요. 지금도 아마 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나중에 이후에 저희가 계속 이런 방송을 한다면 그런 유튜브의 주인공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아니면 모셔와서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회를 만약에 받는 거예요. 3명이 앉아가지고 만약에 2년 후에 우리 너무 좋아요. 사장님이 차가 생긴다 이러면 네. 3명이 앉아서 가회를 차량 가회를 한번 해주세요 해서 비용 드리고 그럼요. 해서 그거를 영상도 하고 그리고 질문도 받아서 우리가 대리 질문도 해드릴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 꿈도 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갈증 느끼는 사람 엄청 많을걸요. 저 최근에 그 덤태기 받았는데 주유하다가 와이퍼 갈라는 제안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하나에 15,000원을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15,000원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30,000원으로 해준다 그랬나? 원래 근데 3년 동안 쓸 수 있대요. 원래 그냥 기성 거는 실리콘인가 이래가지고 고무라서 삭는데 자기가 지금 해줄 거는 실리콘이니까 3년 내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이런 거여서 그래 많이 사실 좀 안 닦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15,000원인가? 그러면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네 그래서 갈아주고 금방 갈더라고 그런 사람들. 한 몇 초 만에 갈아버려요. 네. 그 주유하는 사이에 다 가는 거니까. 그래 갈고 그냥 카드 이제 줘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영수증은 안 받았어요. 영수증 원래 잘 이렇게 귀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받고 이제 은행 앱에 이제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보는데 그 3만 원이 그러니까 하나에 3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짝을 갈아주니까 6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가면 내가 홈플러스 가가지고 그냥 싼 거 갈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인한테 똑같은 경험을 나무 들었습니다. 주유소에서 한 여성이 다가와서 맞아, 저도 여성이었어요. 네. 그분이 아주 명함? 자신감도 있고 막 맞아요. 아주 애잔하게 막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같은 그래서 사람 진짜. 아닙니까? 네, 같은 사람인 것 같다. 나중에 어떤 주유소인지 한번 따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까야 거기를 되나? 피해 갈게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주유소가 좀 곤란해요. 저 약간 거절하는 걸 그렇게 막 잘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 주유구가 많은 데예요. 거기요? 네. 이거 셀프 그렇게 주유소. 네, 있던 그거 것 같은데. 많았는데 손님은 저랑 다른 차밖에 없었어요. 오, 네. 진짜요? 네,
그리고 그런 데가 많죠. 그 되게 잘 됐는데 보통 그런 게 붙죠. 맞아. 네네. 딱 있습니다. 창원에 상남동에 억수 싼 데 있거든요. 네, 알뜰주유소 있습니다. 알뜰주유소 많기 때문에 거기 오늘도 나오는데 줄이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거기밖에 없어. 거기 제일 싸야 돼. 제가 그 옆에 주유하고 왔는데 50원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이런 급해서 거기에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사실 50원 따지면은 저희가 뭐 30리터 넣는다고 치면 1,500원 차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300리터 안 넣거든요. 네, 안 넣. 그래서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너무 아끼고 싶은 거야. 그때 그 순간만큼은. 이 숫자에 대한 시각의 그 압박감 있잖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넣은 건 1,400원대, 1,300원대인 거야. 그래? 1,395원이고. 아, 경유시죠? 네, 경유. 아. 그러다 보니까 아니 중간 자리 뒷자리가 다르잖아. 뭐 이렇게. 너무 아깝다. 아까 말한 것처럼 1,500원인데 아깝다. 뭐. 1,500원. 요즘 호떡 1,500원 한대요. 호떡 진짜 한 개인데. 비싸네요. 깜짝 놀랐죠. 9명이 호떡을 사 먹었는데 돈이 10,000원이 넘네요. 어제 그 경험담을 들었어요. 누가 동료들이랑 호떡 사 먹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옥수수 쌌다 아닙니까? 진짜 옛날 사람이라서. 근데 돈을 더 내야 되더라. 호떡도 근데 비싼 거였어요. 700원 막 이렇게 맞아. 하는. 700원 저는. 응. 700원, 800원. 아, 네. 저는 그 더 싼 때가 있었는데 정말 더 싼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1,500원이라니까 어머 호떡 못 사 먹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씨앗 더 넣어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비싸졌다 아닙니까? 그거는 맞아요. 네. 그 창원에 있는 모 대학이 아주 유명한 호떡. 이 노점에서 돈 벌어서 상가 안으로 입점한 그 호떡. 진짜 돈 많이 버셨다. 그 카드를 받지 않는 현금과 계좌이체만 받는 적어놨어요. 너무 당당하게. 네. 네. 좋겠다. 근데 부자 아무도 신고 안 했나 봐요. 맞죠? 신고 엄청 많이 할걸요. 근데 그렇게 장사를 계속 이어나가신 거 보면 좀 얘기긴 하지만 네. 또 경남의 모 대학 앞에 그 잘 되는 그거는 건물 안에 애초에 있었는데 떡볶이 집이 오케이. 있었어요. 분식집. 네, 사립대학 앞에. 네. 네. 거기 신고 한번 당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 몇 년치를 한꺼번에 다 낸다고. 네. 오 소급해서 내는구나. 그렇죠. 그 이때까지 안 낸 것까지 막 다쳐가지고 막 뭐 때려 넣었다 뭐 이런 얘기 들었긴 들었는데 계속 하긴 하더라고요. 2호점도 생기고. 네. 그런 부자들은 어떻게든 잘 산다. 그래요. 우리 걱정하시다. 네. 우리 걱정. 네, 네. 그랬습니다. 예. 그때 우리 저희가 그 미팅 했었을 때 얘기 나왔던 거는 뭐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가족 해체주의를 얘기하고 사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네, 거 사장님이요. 네, 저 기억에 가족 해체주의. 이게 글로 읽었을 때는 맞아. 그 얘기 멋있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얘기하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왔더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마 결혼 얘기로 제가 이어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아까 신혼부부 대출도 그렇고 그 가정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주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뭐 그 애초에 요즘에는 그 아파트를 먼저 사놓고 들어가는 그 결혼을 막 한참 뒤에 하고 그러니까 먼저 살고 있죠. 맞아, 그렇게 맞아. 하는 신고만 하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되게 뭐 아이 있으면 뭐 점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집에 이제는 요즘에 들어서야 한 1인 가구의 중요성을 한 1, 2년 전쯤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뭐 저는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책 읽으면서 아 그래 가정이 되게 다양한데 이 집 살 때 그거가 적용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1인 가구 혜택이 맞아요. 막 많지도 않고 사실 1인 가구 혜택 월세값 조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혼부부나 뭐 대가족일 경우에 조금 더 그런 뭐 청약 주택 청약도 잘 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사실 할 얘기는 진짜 많거든요. 뭐 사실 고백을 하자면 아까 차 얘기가 먼저 나와서 하지만 저는 진짜 차를 몰고 다니긴 하지만 제 차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주유를 직접 셀프로 넣는 것도 최근에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반성을 하게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차를 이렇게 픽업하는 딱 이제 차를 뭐라고 해야 되죠? 가지러 가는? 네, 가지러 가는 곳 바로 뒤가 주유소인데 거기가 항상 대기를 하셔서 넣어주시는 네, 그냥 줄금만 아직도 그런 데가 열면은 있구나. 네,
뭐 2만 원이요, 3만 원이요 하면 이제 그대로 넣어주시는. 물론 싸진 않습니다만. 예, 그래서 항상 그냥 몰고 가다가 그냥 시작할 때 놓고 타면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타다 보니까 제가 버릇이 좀 잘못 들어가지고 제가 혼자 넣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예, 뭐 사실 이 운전 면허를 딴 거는 고3 때 필기 시험장에 이제 가가지고 따고 뭐 실기도 그 이후에 뭐 2년, 네. 3년 걸려가지고 맞아요. 땄지만 딴 지는 이제 한 10년이 넘었고 갱신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유를 할 수 없다는 능력에 대해서 이 비루한 능력에 대해서 방금 좀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다. 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한테 이 운전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주변에 뭐 가족 중에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는 분이 없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운전을 시작하게 된 것도 뭔가 저희 가족과 어디 제주도라도 갔을 때 뭔가 좀 더 편하게 모시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있을 때라 가지고 제가 또 K 장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제가 나름대로 잘 모시고자 딴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긴 한데 물론 유튜브를 보고 요새는 다 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유튜브 보고 주유 이렇게 하는 거군. 근데 이제 약간 혼자 이렇게 들어가기가 선뜻 겁나더라고요. 혹시라도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이게 맞아요. 석유니까 이게 휘발유니까 뭐 사고 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좀 무서워서 제가 유튜브를 여러 번 봐도 혼자 실행은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좀 아는 분을 데리고 탔는데 그분이 조금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가르쳐 주는 것 플러스 뭐 걱정 플러스 또 이것저것 또 훈수 두는 것 플러스 이러길래 괜히였다. 감사는 한데 좀 말이 기네. 그렇네. 예. 사실 별거 아닌데 하고 나면은 그게 맞아, 그렇게 맞아. 막 훈수 들을 일은 아니거든요. 주유하는 일이. 예,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긴 하던데 그 당시엔 어찌나 저도 긴장이 되든지 일단 가르쳐 주시니까 감사하게 듣긴 했으나 뭐 놓고 탈탈 털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예. 중요한 거. 맞아. 흐름이 안 되는 게. 예, 그래도 되게 그래서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도 가서 주유를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선생님. 자꾸 개발해야죠. 예. 저 그것까지 할 수 있어요. 워셔액은 넣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넣어봤습니다. 오셔요. 네. 정말. 워셔 그 창문 닦을 때 물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냄새 나는 거. 네. 네, 그거를 그거는 정말 뚜껑 열고 뚜껑만- 칼칼칼 쏟으면 되죠. 뚜껑만 잘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필터 가는 거. 그것도 저 네. 엔진 오일 갈면 그냥 정비소에서 같이 그럼 갈아주면 그것도- 돈을 더 받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공임료가 항상부터 그럼요. 빼서 그냥 끼우는데 공임료. 그럼요. 저 방금 되게 웃긴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차 얘기는 아니고 저희 친척의 엄청 먼 사람의 동네 할머니가 겪은 일인데 세탁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AS를 불렀어. 그치, 뭐는 불러야지. 불러야지. 응. 빨아야 되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AS 기사가 보더니 뭐를 한 게 뭘 한 게 돌리더래요. 뭐 나사 같은 걸로 이렇게 드라이버로 그래가지고 그리고 5만 원은 달라 그랬나? 그래서 할머니가 다시 풀어 넣어 있어. 아 진짜?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넣어 있어. 그 5만 원 너무 금방 하니까 너무. 근데 이제 5만 원 물론 그 기사도 이제 출장 기사니까 돈을 이제 그만큼 받으셔야 되는 건 맞지만 할머니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라. 다시 돌리 넣어 있어. 그래서 5만 원이 너무 아까워서. 근데 방금 그것도 워셔액도 그냥 고만 이제 하면 되는 것들이 이제 내가 조금씩 알면은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맞아. 근데 처음 주유할 때 셀프 주유할 때 긴장 안 됐어요? 저도 긴장됐어요. 저도 엄청. 저도 엄마가 근데 옆에 계셔가지고 근데 엄마가 좀 비웃긴 했어요. 니 그거를 자식 니 그거를 안 넣어봤나? 그거 모르나? 아니 뭐 알아? 지금 엄마가 처음 알려주는 건데 난 당연히 모르지. 막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근데 너무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제가 다 이렇게 하는 게 단순하다는 걸 아니까 그랬구나 하는데. 네. 저도 진짜 너무 기억이 나거든요.
셀프를 몇 번이나 들어가서 도전할 마음속으로 계속 지나갈 때만 마음 먹는 거예요. 나도 셀프 주위에 한번 해봐야지. 이걸 진짜 수십 번 마음 먹고 들어가서 누르면 이 안 열리면 어쩌지? 뒤에 줄 서 있는데 막 이렇게 눈치 보고 휘발유 경유 호수 이거 헷갈리면 어쩌지? 색깔 표시 한글 분명히 다 적혀 있어. 근데 너무 불안해 막. 맞아. 그래서 기름 잘못 넣어가지고 신고 나가면 못 잡고 막 자신 띄우면 어떡해 막 이런 거. 뭐라 근데- 하거든요. 왜냐면. 근데 기름 잘못 넣으니까 체크가 되는지 띄워오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했거든요. 그런 걸 보고 계셔서 그런지 전에 한번 잘못 넣을 뻔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띄워오셔가지고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그분들 그냥 계시는 게 아니구나. 지켜보시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는 데가 또 약간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경험 이후에 누군가 사람이 있는 게 맞아요. 셀프인데 아무도 없으면 카드가 안 될 때도 그렇고 엄청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맞아요. 나도 모르게 찾아요. 안 계시나? 안 계시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 현금을 쓰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데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경찰 같은 경우는 5만 원이 만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5만 원짜리 넣었어. 그럼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셀프에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네, 뭐 근데 요즘 그런- 현금 넣는 데 있어요? 현금 넣는 있고 있죠. 네. 진짜? 기계. 나 예사로 항상 생각했다. 페이만 쓰니까 또 그 기계 아예 안 봐. 현금 페이스마스. 넣는 데를. 저는 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근데 주유소에서 현금은 안 쓰긴 하는데 그때 이후로. 근데 있긴 있어야 된다 맞죠? 그 차별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쵸.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이야기긴 한데 주차장, 카드 전용 주차장 있잖아요. 카드비. 요새 저 너무 너무 많죠. 화납니다. 한 번씩 카드 안 들고 다닐 때. 네.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럼 다행이거든요. 카드 좀 빌려줘. 해서 이렇게 삥 뜯을 수 있는데 아무도 없다 이러면 호줄기 눌러가지고 막. 그 다시 차를 빠꾸로 시켜가지고 다시 뒤에 차 많고 막 이러면 그냥 멘붕 오잖아요. 와 땀이 얼굴 색깔이 내가 사과인 줄 알아. 진짜. 운전이 되게 뭐 운전하는 것 자체는 되게 저 나름 좋아하고 스트레스도 좀 맞아요. 해소가 맞아요. 되고. 좋죠. 네. 나만의 공간. 그럼요. 그런 장점이 되게 더 많고 내가 어딘가에 주체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건 있지만 그 외에 되게 운전하는 여자를 아직 무시하는 그게 되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막 주유하다가 막 혼나고 그랬어요. 저도 맞아요.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정비소나 주유소나 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차를 뭐 다 남 탓하면 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차를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덜 알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전 드네요. 정비소 갈 때 녹음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혹시나 맞아요. 해가지고 녹음할 때도 덤태기 씌울 있었어요. 수도 있으니까.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 차량 이용하는 거기 정비소는 그나마 설명을 잘 해주시긴 하세요. 근데 느낌이 그거 있잖아요. 귀찮다 이 느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귀찮다. 다른 애들은 이거 물어보지도 않고 설명도 안 해줘도 되는데 얘가 와서 뭘 물으니까 그래서 막 약간 감정이 실려 있어. 말도 빨리 하고 음성도 높고 그걸 좀 느껴요. 그래서 뭐 물론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죠. 그분이 또 그날이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약간 반복되니까 약간 위축되는 건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인데도. 그 약간 뭐 기계 다루고 뭐 약간 때무는 일은 남자들이 좀 많이 한다는 생각이잖아요. 남자들 자기들도 그래 이게 뭐 남자 일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들도 많이 정비 일을 좀 많이 했으면 다 그 맨날 카운터에 있어서 차 내주고 맞아요. 네, 수납해주고 이런 분들이 여자인데 정비소에 있으면 참 우리들 너무 좋겠다. 그런 있으면 저는 여성 정비사한테 부탁할 것 같거든요. 있으면 네, 진짜. 저도요. 친하게 지내고 싶고 막. 맞아요. 맞아요. 그 집에 그래도 이제 차는 그래도 좀 남성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전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집 안에서는 나도 나름대로 좀 기능을 많이 할 수 있다, 더 능력이 있다 이런 거 몇 개 있거든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또 이 구식 주택에 오래 산 사람으로서 고칠 것이 많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고쳐보았다. 와. 예. 그래서 일단 그 방 문고리 같은 거 제가 이제 반려묘를 모시고 있지만 이제 그분이 꽤 활달하셔가지고 이제 방문을 열고 나가시는 사태들, 방충망을 열고 뚫고 나가시는 사태들이 여러 발견해가지고 너무 당황했겠다. 예.
조금 험난한 분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방몽고리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탕 하고 열 수 없는 이 동그란 옛날 손잡이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집안의 모든 문고리를 그것으로 아니 너무 잘 열었나 보네요. 예 너무 매번 막 엄청 그러셨나 보다. 예, 그냥 한번 점프해가지고 탕 하고 이제 문이 열리니까 머리로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 똑똑하다. 예, 얘를 잠궈놔도. 그래서 아 우리 집안에 계시는 묘님께서 굉장히 똑똑하시구나. 그래서 이분의 이 신체가 아니 묘체가 닿지 않는 것으로 해야겠다 해서 바꿨는데 좀 그 옛날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 맞추는 앞뒤로 맞추는 그러니까 앞뒤로 것도 맞춰야 그렇고. 되잖아요. 예, 예. 바깥, 안쪽. 예, 그것도 손잡이. 그렇고 요새 이렇게 일자로 나온 거는 그냥 이 똑딱이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그냥 맞추면 되는데 옛날 거는 이 동그라는 검은 구멍을 막 맞춰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좀 어려워가지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여러 번 유튜브도 보고 막 검색하고 설명서 읽고 막 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후에 뭐 사무실에 좀 또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 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니까 괜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아 해봤지 가서 쉬세요. 뭐 내가 뭐 이 정도는 이 정도? 덤이지. 이것도 못하나?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조용히 겸손하게. 예, 겸손해야죠. 아 그럼요. 그분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뿐이야. 맞아. 있으니까 예. 맞아. 그렇게 하고 뭐 전등 같은 것도 그냥 불이 다 됐군 LED 사와서 바꿔 끼우고 오케이. 뭐 그런 거는 다들 하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예 방충망도 이제는 거의 그 도구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 이제 자재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지. 아, 자재 장비가 그럼요. 있어야 네. 되네. 아, 예, 사실 그 막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약간 그러니까 뭐랬지 원리를 알면 네네네 그 위로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네. 진짜. 그것만 잘 알면 되는 것 같긴 해요. 아, 보수 같은 것도 요새는 근데 스티커 이런 걸로 잘 나와 있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막 방충망 네. 스티커. 예. 통으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몇 부분 개, 이렇게 예, 붙여 쓰는 거, 부분. 보수에 쓰는 거. 예. 맞아. 맞아요. 그런 거 사봤다. 또 어떤 기능이 있으세요? 또 당장에 생각나는 건 없지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실리콘 쏘는 거 좀 자신 있습니다. 와우,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약간 그 벽 타고 이렇게 하는 그거는 기본이고요. 뭐 메꿀 때 쓰는 것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보일러 그 뭐라 해야 되지? 보일러가 어디랑 통해야 되는 통이 약간 열린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져가지고. 네네네. 그게 약간 벌어졌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틈이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거를 그 가스가 나오면 죽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메꿔야 되는데 그때 실리콘으로 써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사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렇게 틈이 안 보일 때까지.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엄청 실리콘 한 통 사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걸 다 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 좀 써볼까 해가지고 옆에 가스레인지 그 집에 일체형으로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를 싱크대 밑에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화구만 똑 올라와 있어요. 메리평으로 되어 있는. 예, 메리평. 그게 이제 그 틈에 실리콘 쏘아야겠더라고요. 겠더라고요. 네네. 안 쏠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쫙 네. 안에 실리콘 남아가지고 이게 참 멋있게 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내 눈썰미 뭐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잘하는데 네. 깔끔하게 됐을 때 그 희열. 엄청나거든요. 네. 저 그만한 눈동자들. 그래서 저 실리콘 다음에 누구든 부탁을 하면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대단하다. 루이님은 저는 사실 크게 할 줄 아는 거는 형광등 가는 거 그런 거는 그냥 하고 따로 사실 저도 그렇게 보면 어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어머니가 되게 그런 걸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광등 엄마가 키가 작아 놓으니까 안 돼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고 나머지는 거의 엄마가 막 수도 꼭지 이런 거
오래돼가지고 하잖아요. 그건 진짜 어려운데. 맞아 맞아. 이런 것도 뭘 막 감아서 하시고 세탁기 호스 같은 것도 사실은 물때 엄청 많이 끼잖아요. 그것도 엄마가 어떻게 막 사가지고 갈아 끼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작은 방이 엄청 작은데 커튼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겨울 되면 항상 찬바람이 들어와요. 근데 그동안은 10년 넘게 그냥 쭉 잘 살았거든요. 코 빨개지면서. 저희 난방을 안 하거든요. 아니, 장판만 켜고 자는데. 그래서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문풍지라고 합니까? 네네.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숙제예요, 저한테. 올 겨울에는 제가 이 창문에 문풍지를 발라서 바람을 한번 막아보겠다. 이게 용기인데 저희 엄마 옷을 단순하게 이야기해요. 저 사는 거 있으니까 갖다 붙여라 이렇게. 다 잘하는 속으로, 분들은 엄마가 붙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소 가니까 이게 또 센치별로 다 있더라고요. 3에서 5, 7cm 뭐 이렇게. 이거 센치가 있네. 우리 힘은 몇 센치더라. 막 이렇게요. 와서 또 재보고 막. 그래서 약간 그런 거 하나 도전할 때 저 소심해가지고 엄청 뭐 준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이소도 막 두세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두세 개 또 사고 안 되면 반품하고 막 이렇게. 근데 올해 어쨌든 목표는 창문에 반풍지랑 이렇게 붙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금방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붙여봤습니까 혹시? 저는 추워서 그 뽁뽁이 뽁뽁이가 났나요 혹시? 뽁뽁이를 창에 붙인 적은 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창문에? 네. 효과가 있던가요? 없었던 것 같아요. 뗐던 것 같아요. 네. 바로 포기하겠습니다. 포기. 아니, 혹시 사장님? 전 뽁뽁이도 해봤고 문풍지도 해봤는데 근데 둘 다 효과 좋았어요. 저는. 오. 네, 전 오래된 그 주택이라서 꼭 필수인데 되게 가르쳐줘요. 많이 따뜻해요. 네. 뽁뽁이는 그냥 전체 가리면 되는 거예요? 뽁뽁이가 그 딱 그 크기만큼 해가지고 뭐 자르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물 이렇게 분무기로 팡팡팡팡 쏘아서 그냥 붙이면은 그대로. 진짜 그게 끝이에요? 네, 그게 끝이에요. 유리창에. 네. 유리창에. 유리장에 이렇게 물칠 살살살살 해가지고 그냥 그 크기대로 이 뽁뽁이를 딱 붙이면은 그대로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다. 유리창 안에만 붙이면 돼요? 네. 샤시 틀 이거 전체 안 붙이는 게 아니고? 네네네. 유리창에만. 아 진짜? 네. 그게 효과가 있나? 갑자기 의심스러워. 내가 보기엔 유리창만 붙이면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효과가 있어요. 약간 덜하다. 예. 네, 그 이제 그 창으로 나가는 차가운 공기가 조금 덜한 것 같고 이제 그 사이로 샤시 사이로 들어오는 이 바람들은 문풍지로 가려줘야만 하는. 두 개 다 해봤습니까? 전 둘 다 해봤어요? 둘 다. 예. 동시에 예. 같은 문에 예. 뽁뽁이 붙이고 문풍지 예. 붙이고 예. 아 신뢰가 간다 갑자기. 아까보다 신뢰가 확 간다. 예. 그럼요. 아. 저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도 분리해서 다시 끼우고 해봤습니다. 예. 오, 전자레인지를요? 오. 전자레인지도 검색하니까 그 분리해놓고 다시 조립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오. 많더라고요. 이게 다이얼식은 많이 고장이 안 나는데 요새 전자식이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저도 한번 고장이 나길래 옛날에는 다 고쳐서 썼는데 이제는 뭐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에 좀 아깝다 싶어서 검색해보니까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보니까 또 되기도 하고 근데 뭐 결국엔 안 돼가지고 버리긴 했지만 예. 이거 분해한다는 거는 딱꿍을 열어가지고 안을 본다는 거예요? 예, 드릴로 이렇게 살짝 열어가지고 예. 뭐 안쪽에 이 뭐 전자 기판이랑 연결이 그러니까. 잘 됐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다 보고 오. 그런 식으로. 야. 뿌이 저 그만함 인정. 이런 여성 처음이야. 전자레인지 분해해봤다는 여성. 오. 하지만 기계치입니다. 그래도 이제 열어보고 그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계치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열어보는. 버릴 각오하고 열어봐야 된다. 그럼요. 내비를 각오하고. 예, 내비 각오로 했습니다. 아, 그게 진짜 새 거를 감히 이렇게 고생했다고 바로 AS센터 가야지. 새 거는. 어차피 그럼- 안 될 거 일단 열어다 보자. 그게 대단하다. 맞아요. 근데 그런 게 한두 번씩 열어보면 되게 그 순간 공부가 된다 해야 될까요? 네, 뭐 설명서 좀 읽어보게 되고 이러면서 맞아요. 네, 한 번쯤 해보면 저는 약간 가구 이케아에서 사본 적은 없지만 조립되어 있는 걸 굳이 살 필요 없겠다. 내가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집에서 쓰는 책꽂이 커다란 거 2개를 이제 다 일자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다 네모칸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한번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 드릴을 맞아요. 네, 또 써보고 톱질도 막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톱질도 했어요? 톱질은 그걸로 하진 않았지만 네, 그 다른 일터에서 일할 때 나무를 켜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톱을 뜨뜨뜨 했는데 재밌어요. 전동 톱 재밌어요. 네, 실톱 이런 걸로. 아 그래요?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 눈은 좀 가려야 되죠. 티니까.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재수가 많네. 그럼요. 진짜. 어디 가서 이런 거 자랑해봤어요? 아니요, 저 처음 해봐. 아, 그 같이 그때 일터에 있었던 친구들한테는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자신 있어 이랬는데 지금 일터 사람은 모르죠. 네. 여기서 자랑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요. 전자레인지도 자랑 안 해보셨죠? 아, 했죠. 전자레인지는 해야죠. 전자레인지는 해야죠. 내가 말이야 전자레인지가 고장이 났는데 이걸 내가 구매를 해버렸어. 역시. 하지만 새로 사야 한다며. 그거는 오래돼서 그런 것으로. 맞아요. 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갈 때가 됐지. 그럼요. 이 뒤에 이야기들은 뭔가 좀 오늘은 이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근데 충분히 언젠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뭐 가족 구성원 아까 저도 뭐 너무 뭐 부부인 사람들 대가족인 사람들한테만 뭐 집에 대한 혜택이 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 뭐 가정을 주제로 해가지고 얘기하면 그 가족 해체주의도 자연스럽게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뭐 다른 각자 살고 있는 그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장단점. 네, 굳이 뭐 가족과 같이 살고 있기도 하고 또 저는 가족이 아닌 피로 이어진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나름대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한 10년 가까이 같이 산 사람이거든요. 진짜 오래 동거인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그분과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뭐 단적 하나의 사례로는 제가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는데 부모님께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 동거인이 당장 와줄 수 있고 이 사람이 있으면은 당장 어떤 것도 가능한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아직 인정이 안 돼서 맞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부모님보다 그 당시의 상황을 다 더 잘 알고 있고 언제든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안 돼서 좀 힘들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오해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킨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네, 처음에는 뭐지 이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셨나? 이러면서 웃어 넘겼던. 네. 근데 사실 그래도 상관은 없는 네, 거죠. 상관없죠. 맞아. 이런 일 얻다 하며 저런 일 얻다 하니. 그럼요. 잘 고쳐만 진다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지금 사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독립 전이어서 독립을 원하는지 독립하고 나서 무슨 어떤 형태로 살고 싶은지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게 이야기해보죠 뭐. 네. 또 얘기할까요? 좋습니다. 네. 네. 고정 안내사항을 좀 한 마련해 보았거든요. 이 방송을 누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듣는 분이 계시다면 이야기할 권리를 저는 이번 팟캐스트로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듣는 분들도 이야기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받아서 읽고 뭐 소개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뭐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메일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메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읽어드리면 wh.gwalho 그러니까 괄호입니다.
wh.괄호@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네 소중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업로드 하려고 준비해보고 있고요. 유튜브, 팟빵, 팟캐스트, 스포티파이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팟캐스트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계정이 좀 엉켜가지고. 근데 유튜브나 팟빵, 스포티파이에는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소식은 간간히 인스타그램, 스레드, 페이스북, X에 야 이거 다 올릴 수 있겠나? 처음 생각은 그랬으나. 네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이디는 내나 wh.괄호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그냥 어떤 괄호라고 그 SNS에는 그걸 검색하시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한마디씩 뭐 해주실 얘기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오늘 장점은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새로운 공간이어가지고 약간 긴장되고 어색한 거는 있는데 그냥 우리가 지난번에 막 쏟아냈던 그 경험이 지금도 이제 사실 절반 지나니까 약간 이렇게 다시 돋아오르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좋았고 아까 유튜브 이야기하니까 사실 유튜브는 소리만 나올 때 되게 깝깝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영상까지 여기 촬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모지를 활용해가지고 영상도 만약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도 좀 재밌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이모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모지 좋더라고요 하니까. 제가 어떻게 붙이는지만 알면 네. 여기 촬영은 되거든요. 아 진짜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저것도 카메라고 오. 이것도 카메라예요. 여기 다 있다. 거의 네. 보이는 라디오. 네네네. 그렇죠. 이모지 붙이는 법만 알면은 네 유튜브에는 일단은 지금은 얼굴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자막만 이렇게 나가는 걸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 녹음을 어떤 의도나 기획으로 하게 되었을까, 하게 될까, 하게 해야만 할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왔긴 했는데 일단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면서 계속 생각해 나가고 또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다른 원래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역할이나 또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무게나 부담을 너무 갖지 않아도 되겠다. 오늘 녹음을 해보니까 그래서 좀 더 정리만 잘 해서 오면 되겠다. 원래 방향에 너무 달라지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다음 녹음도 잘 참여해 보겠습니다. 뭐라 해야 될까? 내일 다음 주제는 아마 뭔가 정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처럼 이렇게 뭐가 쓰여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대화할 때 약간 산으로 잘 가는 타입인데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너무 산으로 가지 않게 아까처럼 그 텔레그램으로 너무 근데 뭐 셀프 딱 이렇게 끊었다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텔레그램 하면은 N번방이 저는 집결할 때서 떠오르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진짜 얘기할 게 주제가 무궁무진하다 뭐 이런 맞아요. 어떤 여성단체는 그것 때문에 텔레그램 맞아요. 근절 사용하지 않기 운동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텔레그램이 너무 그지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이거 제가 봤을 때 2주 분량이 되지 않을까. 지금 1시간 정도 녹음을 한 것 1시간 잠시만요. 1시간 넘게 하지 않았어요. 1시간 반을 했네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오, 엄청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은 네,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네, 저희는 또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과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